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주로 인생의 사건과 문제가 전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향과 기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운에 따라 내가 하는 선택들을 만들 뿐이죠. 그런데 왜 만나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가? 이게 당신의 미래 배우자가 1987년생 김민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만나야 할 유형이나 기질의 사람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일지가 욕망궁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이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알려드려 보자면 사주의 8칸 각각의 자리들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 중에 일지라고 하는 일간, 내 아래에 위치한 자리는 나의 가장 내밀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자리이며 나도 온전히는 모를 수 있는 깊은 나의 무의식이다. 나의 내밀한 욕망을 의미하는 자리이기에 동시에 일지는 배우자궁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일지라고 하는 배우자궁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배우자가 10가지의 대단한 장점을 가진 것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의 행동, 그 하나를 하지 않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일지, 배우자궁이라는 자리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친구 남편 보거나 어떤 유명인의 배우자를 보면서 와, 나는 저런 사람은 죽어도 못 만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에게는 좋아 죽고 못 사는 천년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일지에 깔고 있는 글자들, 즉 각자가 필요로 하는 모습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사람을 만나건 안 만나건 그건 나의 자유지만 일지를 보면서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파악할 수 있으니 이것만 잘 기억한다면 조금 더 성숙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겠죠. 먼저 일지가 어딘지 확인해 봅시다. 만세력을 다운받으시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여기 이렇게 4개의 기둥 사주가 나옵니다. 일지는 일간 아래 바로 여기 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어떤 십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십성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것도 어떤 오행인가 어떤 12운성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비견입니다. 비견은요,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아요. 비록 같은 글자의 형태는 아니지만 모든 십성 중에 가장 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나와 동류의 사람, 친구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나와 똑 닮은 이 친구에게 나는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절친한 친구에게 원하는 것 뭐가 있겠어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내 친구니까 내 편 들어주는 거겠죠. 우리 변하지 말자. 나는 네 편, 너는 내 편. 어릴 때 친구들이랑 손가락 걸며 하던 약속들. 크게 싸우고 다툴지언정 일지에 비견을 깔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묶여있는 사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해요. 비견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사람이 돌변하거나 배신하는 것에 대한 내성이 약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설령 잘못한 건 알아도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거나 사람들 관계에서 잘못했다고 나를 나무라면 상대적으로 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깐부, 나와 같은 속성을 가진 내 편이어야 하니까. 비견의 또 하나 특징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 나의 개성은 좀 줄이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성을 의미하죠. 각자가 다른 사주를 가지고 다른 세상에 태어났으니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지비견은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이제 함께 하니까 서로 다른 것도 맞춰가 보자. 이런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협조의 형태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상대를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위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모든 행위들은 팀워크에 있는데 내가 협조하는가, 상대에게 협조를 부탁하는가, 혹은 강요하는가. 사람마다 이런 차이들은 있겠으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와 나를 인정하고 방치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그러면 겁재는 어떨까요? 겁재는요, 일간인 나와 오행은 같은데요, 음양이 다릅니다. 오행이라는 속성은 같지만 반대의 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완전한 편도 아니고 아니랄 수도 없는 묘한 관계인 거예요. 제 다른 영상에서 겁재는 동네에 무섭고 힘이 센 형이라고 몇 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겁재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럼 우리는 동네에서 겁재라고 하는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형에게 뭘 바라게 될까요? 일단 뽀대가 나야 합니다. 저 형을 인정하려면 뭐라도 나보다는 더 존경스러운 점, 배울 만한 점을 가지고 있어야 형으로 인정을 해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죠. 일지에 겁재를 두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내가 존경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우러러보는 장점, 내가 깡이 부족한데 상대는 배짱과 용기가 대단하다. 반대로 내가 좀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한데 상대는 아주 스마트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상대여야 겁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존경할 만한 포인트는 많죠. 좋은 직업이나 많은 자산, 학벌 등등 어떤 한 면에서는 강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런 삶의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납득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상태는 겁재를 두신 분들에게는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다음은 식신을 이야기해 볼까요? 식신과 상관은요, 일간의 에너지를 설계하는 역할입니다. 관계에서 힘의 주체를 본다면 내가 쓰는 쪽에 해당이 되죠. 힘을 내가 쓴다는 것은 관계에서의 능동성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내가 먼저 호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막 밀어주는 관계라도 선뜻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러면 관계의 진전이 사실 좀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내 에너지를 설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귀는 데 있어서 협의 과정이 많지 않은 관계가 더 유리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로 인해 힘이 빠지는데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많고 맞춰가는 과정이 다사다난하다면 일지식신을 가진 분 입장에서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 쉽죠.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때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귀찮고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큰 노력이나 변화를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섞이는 사람. 내가 집에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그 옆에 같이 누워서 자연스럽게 함께 보는 게 가능한 관계. 자주 가는 떡볶이집도 같이 편하게 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가진 가치관을 굳이 알리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고 섞이는 관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 관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가진 관심사나 행동 패턴, 취미 같은 게 결이 비슷할수록 일지식신을 가진 분에게는 더 선호되겠죠. 상관은 어떤가? 상관은요, 일간과 음양이 달라요.
식신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설계하는 십성입니다. 그러니 일간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데 있어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십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에너지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식신과 마찬가지로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같습니다만, 식신의 에너지 설기가 약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미, 관심사 정도만 맞춰줘도 어느 정도 일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상관은 조금 더 까다롭게 맞춰져야 할 조건들이 많겠죠. 상관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일부분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상대라고 해도 상대가 교정하려고 하는 거, 단점을 고치려 드는 것처럼 상대가 나를 강제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쉬워요. 상관은 모든 십성 중에 자유와 가장 가까운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관의 가장 큰 정체성도 정관이라고 하는 규칙이나 주어진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거운 책임이나 의무감으로 묶이는 관계도 일지 상관을 두신 분에게는 더 답답하고 힘든 일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주 명식 전체를 같이 봐야 하는 거지만 일지 상관을 가진 분들은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찼으니까 혹은 남들 이목 때문에 굳이 결혼이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부부로 묶이지 않더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세상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게 결혼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다양한 형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일지 상관을 두신 분들이 에너지의 설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서 결혼을 회피책으로 선택을 하거나 안정적인 장소로 인식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불안감을 채워주는 것보다 나를 옥죄고 답답하게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 배우자 복이 없다, 남편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상관까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져서 나머지 십성, 재성, 관성, 인성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